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9명은요,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 좋게 유병자 보험 고르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약 드시고 있거나 병력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꼭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폐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수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 걱정 싹 덜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보험 관련된 고민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내가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제 이거 모두 옛말인 거 아시죠?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가성비까지 챙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과 그 방법 확인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해결사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난이 상당히 우리들한테 많은 걱정거리를 끼치면서도 힘들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이런 재난은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질병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나면 결국은 몸에 들어오는 그런 질병을 어느 정도로 치료해 가면서 오래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잘 들고 있고요. 또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병에 들거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 보험에 가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병자분들도 요새는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보험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담보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유병자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은요, 가장 큰 게 이 비만이에요. 비만이 제일 크죠.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비만인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게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은요,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만 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도 이 고혈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당뇨가 참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지만 현재는 나이가 적은 이 식생활이 변경함으로써 이 당뇨가 나이 적은 분들도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65살 이상이 되신 만성질환을 보면은요,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혈압이. 그러니까 고혈압은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2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 중에 고혈압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혈압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고혈압은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뇨병도 있고요. 또 이게 고관절염 같은 경우는 척추라든가 이 관절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33.4%, 당뇨병 같은 22%, 그다음에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관절염 이런 것들이 65세 이상의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오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성 질환을 됐을 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만약에 걸린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망을 하는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 중에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 이 3대 질환이 결국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47.7%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분은 이 세 가지 질병은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담보들을 준비하시는 게 순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3대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 추이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추이를 보게 되기 전에 유병자 보험이 많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유병자 보험하고 현재 유병자 보험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심사가 있고요. 또 간편심사가 있고 간편고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보면 그래프가 우하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어떤 거냐면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들, 사망만 담보로 하는 보험들은 이렇게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이렇게 좀 하향 추세가 되고요. 이 원인은 뭘까요? 바로 생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이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 심사는요, 심사를 하긴 하는데 몇 가지 조건만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2014년도 보면 56건서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게 간편고지인데요. 이 간편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고지만 하면 바로 심사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3만 건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바로 이 간편고지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간편고지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시냐? 여러분들 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325. 자,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또는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개월 안에 병원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통과합니다. 자, 두 번째, 2년 안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적이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5년 안에 암 걸리신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없어요? 통과합니다. 자, 바로 이런 325를 통과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병자 간편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간편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3회 걸릴 수도 있고 2회 걸릴 수도 있고 5회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마찬가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보험은요, 이 325,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3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1은 2가 아니라 1년 안에 입원 및 수술이 한 적이 없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5년 안에 암만 안 걸리면 다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서부터 출시한 게 이 335 보험이 출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3은 3년 안에 입원 및 수술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보험 중에서 담보들을 한번 볼까요? 담보들은요,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은 이 보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넓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이 보험이 제일 싸고요. 내려갈수록 비싸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또 맞춰서 그 담보들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질병 그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발병률을 보시면 50대서부터 여기 보면은 85세 이상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 심혈관의 질환의 발병률은 높습니다. 사망은 암이 많지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장 질환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 뇌혈관이나 암에 대한 발병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 보면 한 80세 이상으로 가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곡선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발병률은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한 발병률이 훨씬 높고요. 암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한 번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시면은요, 대개 보면 암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심혈관이나 뇌혈관 쪽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만 보상을 한다거나 또 급성심근경색만 보상하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그 축소된 담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이런 3대 질병을 통해서 특히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쪽에서 좀 담보를 좀 충분히 하면서도 좀 저렴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보험을 제가 좀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입 예시는요, 담보 내용은요, 일단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으시기 때문에 있으신다는 전제하에요. 암은 일단 요새 많이 이슈가 돼 있는 표적암 약물 처리비를 기준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표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상세포보다는 그 암세포만 집중 공격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없애는 아주 그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표정한 약물 치료비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비를 또 500만 원, 그 다음에 계속 받는 약물 치료비를 1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담보는요, 표적한 약물 치료를 처음에 3천만 원을 받으시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서부터는 계속해서 항암 치료가 만약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1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담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뇌혈관이나 뇌나 심 쪽에서 보면은요, 뇌혈관 진단비는 500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을 했거든요. 똑같이 허혈성 진단비나 허혈성 질환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뇌 진단이나 심장 쪽에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80에서 90%는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는 뇌를 전체적에 다 100%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만 가입을 하더라도 유병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면 수술비를 이렇게 같이 복층 설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꽈리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 뇌에 있는 꽈리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신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나갈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500만 원이 진단비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꽈리 수술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바로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토탈 1,500만 원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꽈리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꽈리가 풀리거나 해서 계속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500만 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500만 원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차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진단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허혈성 진단비나 허혈성 질환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텐스 삽입 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텐스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동맥과 동맥을 연결해주는 피를 통행을 하는 건데 한 번으로 안 끝내고 보통 서너 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1,500만 원을 받으시고 하실 때마다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스텐스 삽입 수술을 하면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도 어떻게 가입을 하고 담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약에 구성을 할 때 한번 보험을 한번 볼까,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이 보험은 100세 만기 정기납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시는 그 보험이고요. 일단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요, 40세 같은 경우가 한 3만 원 선이고요. 50세가 5만 원, 60세가 한 8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질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금액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담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높지 않겠습니까? 자, 암 진단비 갖고 계신 분들 말고 뇌나 심장 쪽에 범위가 좁거나 아직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 뛰어난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생기는 걸까요? 전염병에다가 이젠 날씨까지 우리를 괴롭히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예상도 못했고요.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제 오늘의 내 몸이 다르고 또 내가 병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예방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병력 있으신 분들, 약 드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가 가입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가입이 다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생각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 보험인데 유병자 보험이 이제 병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예전에 병력이 있었던 부분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안타깝죠. 유병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과거에 걸렸던 어떠한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데 사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걸리셔서 위암에 걸리셨다. 근데 위암이 재발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지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신 수술비는 그렇지 않아요. 수술비는 예전에 걸리셨던 그 질병에 의해서 다시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입이 수술비는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질환이나 허혈성 질환 같은 경우도 수술비를 같이 하면 진단비는 아니더라도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어떤 보험이든 재발은 지급이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있는 수술비 보장에서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게 특별히 전기납 보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살짝 생각을 해보면 10년 납이나 20년 납처럼 이렇게 짧게 좀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문가님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납입 면제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질병이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걸리실 경우는 갱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료가 예를 들어 10만 원 돼가지고 10년 갱신을 했다. 그럼 10년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다시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갱신할 때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많아서 유지를 못합니다. 단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전기납이에요. 굉장히 보험이 저렴합니다. 보험이 변하지 않습니다. 100세까지.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병이 안 걸리면 계속해서 이 정도의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되시고요. 똑같이 갱신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납입 면제 조건이 만약에 걸리시면
그때 멈추시고 그 이후에 대한 보험료는 전부 다 보험사에서 대주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성비로 따지면 이 보험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입 면제라는 변수를 생각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유병자분들 혹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를 좀 줄이려고 갱신형을 선택하셨다가 너무 갱신폭이 커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전기납은 평생에 걸쳐서 내는 거니까 잘게 쪼갠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여기에다가 납입 면제,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부담 없이 보험료를 매달 낼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병자 보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병에 걸려도 아파도 아픈 상태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요즘 보험료 걱정 덜어볼 수 있는 전기납 유병자 보험 있다고 하니까 좀 노후 걱정 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데 하시는 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할 때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폐질환 하면은요, 저는 흡연하시는 분들께만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요즘 뭐 코로나에 걸리면은 뭐 폐가 딱딱하게 굳는다더라, 네.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폐질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저희가 네. 좀 미세먼지로 인해서도 좀 많은 이슈가 되긴 했었죠.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안부를 물었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근데 요즘처럼 살면서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잘 지내시냐고 네. 안부를 묻기가 좀 그쵸. 민망할 정도로 예. 너무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지금 가장 큰 바람이라면 정말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그 소소한 일상 속으로 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뭐 국민들께서 마찬가지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질환으로 후유증이 온다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그 마스크 생각해 보니까 네. 코로나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도 그쵸. 미세먼지 네.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미리 네.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는 그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저희 몸에 하나하나 쌓이면서 여러 가지의 그 병들을 발병을 했잖아요. 네. 무슨 알레르기성 천식, 뭐 비염, 그리고 뭐 기관지염 여러 가지들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예방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 미세먼지는 전염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좀 예방하고 준비하면 조금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좀 빨리 이게 삭히지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염이 되는데 어디로 전염이 되나요? 호흡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길 가다가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들을 쓰셨는데 간혹 가다가 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분을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저 그때 숨을 멈추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요즘은요. 숨을 안 쉬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예.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만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쵸. 하는데 코로나까지 이제 네. 정말 우리가 폐 질환에 집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접할 때만 해도 뉴스를 접할 때도 보면은 고령자라든가 만성질환자 환자들에게 위험하고 예. 뭐 젊은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좀 방심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 젊은 분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도 걸리게 되고 예. 또 문제는 이것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완치 후에 4명 중에 1명은 이 폐 기능이 손상이 되고 예. 이게 이제 이상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염려해 봐야 될 부분이 예.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 완치 때까지는 예. 국가에서 무료로 그것을 대주고 있잖아요. 진료비를.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진짜 완치까지고 그 이후에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진짜 지금 생각한 거 이상으로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코로나 걸리셔서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맞아요. 보통 뭐 호흡기 질환을 네. 이미 앓고 계신 분들도 네. 많고 의외로 이 30, 40대 분들이 이 맞습니다. 사회 활동이 왕성하니까 예. 코로나 많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후유증이 남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그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그렇게 돼서 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가슴에 통증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폐 질환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폐질환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서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지금 폐질환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그 테마 플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 나라 그 사망 원인을 보면 예. 예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더 3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폐렴으로 해갖고 폐가 점점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 거기에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막 이제 예. 일어나니까 앞으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후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지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폐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폐질환 하면은 과연 어떠한 병이 있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담배 피시면은 폐가 뭐 그쵸, 상한다. 예. 이것밖에 모르고요. 그쵸.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뭐 호흡이 어려워지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그리고 했네요.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했는데 이게 요리를 하면서도 독성 물질이다 이런 예.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이게 폐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기관지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주변에서 크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보면 이제 기흉 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요. 예.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폐 그러면은 뭐 저도 제일 처음에 약간 폐암도 생각을 하고 폐렴 생각하고 예. 이러다 보면 아 고령층에서나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기흉 환자분의 2명 중 1명씩 50%죠. 예. 10대에서 20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 기흉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횡격막 거기에 이제 공기가 차는 거예요. 예. 공기가 차는데 그것이 차다 보면은 이게 가슴에 호흡이 이제 힘들어지고 호흡곤란과 그다음 굉장한 어떤 그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결국은 그 공기를 빼내주는 그런 수술로 해주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칼로 메스로 해서 개흉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째서 그거를 빼내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비디오로 그 내시경으로 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수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기흉 환자 결국 폐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이고 또 이것을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는 뭐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한 그래도 꽤 몇백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아,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또 걸리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수술하신 분들이 나중에 뭐 2차, 3차 이렇게 수술까지 하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흉 환자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폐질환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폐질환 하면은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선입견에 의해서 뭐 고령층 그리고 약간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한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는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게 선택하는 그렇죠. 사항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 수술을 하게 될 때마다 또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보험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저는 폐 질환 관련해서 보험을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든가 심장 뇌질환에 대해서는 점점 발병률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네. 보험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 사실 폐 관련돼서는 그 보험의 그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종류 보험이. 자체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술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5대 기관 수술비라고 해서 이제 심장 그리고 뇌 그다음에 간, 폐, 신장 이렇게 5대 기관에 대해서 수술을 하실 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5대 기관 수술비가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7대 기관에서 담낭이나 담도 뭐 췌장에 관한 그 질환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5대 기관 수술비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혹시라도 폐에 관련돼서 이제 수술을 하실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보면 5대 기관 수술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해서 뭔가 발병이 일어나고 수술할 때 그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A사부터 D사까지 지금 표를 보니까 뭐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부위도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뭐 보장 횟수에 대해서는 보면 가장 크게 연간 1회가 있고 최초 1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간 1회라는 것은 만약에 혹시 제가 뭐 올해 뭐 이제 뭐 기흉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재발돼서 받는다. 수술을 받는다.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내년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초 1회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올해 수술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장 횟수가 최초 1회인지 연간 1회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위별 지급액 해갖고 이제 지금 5대 기관 모두 100% 지급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떠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심장과 뇌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해주는데 간,
폐, 신장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기관 수술비 제목만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뭐든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폐질환에 대해서 이제 면책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B사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질환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폐기관 대부분이 다 면책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 얼마나 이게 정말 한이 맺히겠어요. 억울하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폐렴 등 또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수술하고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이 다수 면책이 된다. 또 뭐 호흡기, 뭐 기관지 이런 쪽에 또 면책이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관상 그 네. 폐질환에 대해서 그 면책사항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뭐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없이 다 보장을 해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주변에서도 많이 앓고 있는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천식, 폐렴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와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보험회사별로 약간 그 장점, 단점, 그리고 약간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볼게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이 회사마다 뭐 가입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장해주는 그 부위별 뭐 이러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같은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5대 기관 수술비는 이제 뭐 2천만 원까지 가입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다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좀 맞췄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71대, 106대, 32대, 64대 이렇게 해서 질병 수술비를 여기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5대 기관 수술비만 나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그 보험사마다 최저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질병에 대한 수술비 이 부분을 같이 가입을 했을 때 A사 같은 경우는 5대 기관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한 28,000원 정도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뭐 연간 1회 지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만약에 이제 올해 수술하고 내년에 또 수술하신다 해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연간 1회 지급이고요. 관열, 비관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메스를 내서 이제 수술하실 때 관열에는 이제 100% 지급.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00만 원을 다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내시경이라든가 이렇게 비관열로 수술할 때는 50%만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1,000만 원 가입했으면 500만 원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좋은 것은 이제 부위별로 100%가 다 지급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면책이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그래도 가장 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역시 7대 기관 수술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인데 여기에는 담낭, 담도 그리고 이제 췌장에 관한 질환까지 조금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7대 기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연간 1회 지급 맞는데 뇌, 심장은 100% 지급이 돼요. 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간, 폐, 신장은 50%만 지급이 된다고 되어 이런 있죠. 작은 글씨들도 다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폐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고 싶어서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네. 정작 보니까 간, 폐, 신장은 50%다. 그럼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또 보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폐기관 대부분이 면책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장해준다 해도 사실 좀 석연치 않은데 대부분 다 면책이다.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면 또 이것은 이제 좀 선택사항이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예, 그러한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사 같은 경우는 역시 5대 기관 수술비 1,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대 64대에서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질병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연간 1회 지급인데 관열, 비관열은 100% 다 지급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폐렴이라든가 호흡기 등이 또 다수가 또 면책이 된다. 보장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이제 막 이제 좀 혼돈이 헷갈리기 생기죠. 시작했는데요. 한눈에 좀 비교하기 쉽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제가 보면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딱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어떤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으로 하면 이제 뭐 5대 기관 수술비가 연간 1회 지급 이것은 다 지금 A, B, C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별 100% 지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 폐, 신장도 역시 100% 주겠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제 장점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면책이 없이 다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장점으로 갔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냥 비관혈도 100% 주면 좋은데 비관혈은 50%만 주고 관혈은 100%를 주겠다라는 부분을 좀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다음 B사 같은 경우는 7대 기관 수술비인데 이제 역시 연간 1회 지급인데 이제 단점이 뭐 심장과 뇌 같은 경우는 100% 주는데 간, 폐, 신장은 50%만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소 마음에 걸려서 단점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폐 기관에 대한 부분이 다 면책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제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C사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역시 연간 1회 지급 맞고 그다음 부위별로 100% 준다라고는 했는데 관열, 비관열도 역시 100%. 여기까지는 좀 혹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단점으로 보면 폐렴이라든가 호흡기 우리가 좀 일상에서 보면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시는 그러한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역시 제가 이제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정말 수술비 보험이라고 네. 써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세부 네.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오늘 폐 쪽으로 좀 잘 받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폐를 생각해 본다면 네.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이제 보면 보험사별로 이게 다 ABC사별로 약간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서 가입을 하는지 그런데 오늘은 이제 폐질환 특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질환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면 저는 보장 범위가 넓고 그리고 면책이 없는 A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A사 최종적으로 장점을 네. 정리해 주시죠. 예, A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장이 그러니까 면책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보장 그 부위별로 100% 다 지급한다는 부분. 단점이라고 하면은 관열은 100% 지급이 되는데 비관열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선택 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고 면책이 없는 저는 A사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대 기관 수술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참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폐 쪽에 집중해서 유리한 수술비 보험 A사 추천드렸고요. 자, 횟수의 차이도 있는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폐질환 쪽 보험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안미정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보험 들어있는 게 점검 좀 받고 싶고요. 예. 부족한 부분 보충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세요. 네, 막 50 되셨고요. 혹시 아프시거나 병력 있으세요?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3건 가지고 계신데 혹시 좀 원하는 보장 특별히 있으실까요? 수술비 보험하고 종신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서요. 자녀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25, 26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S생명에서 유니버셜 통합보험 그리고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D사의 운전자 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수술비 보장해주는 보험이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보험 확인하면서 수술비 보험, 종신보험 관심 있다고 하시네요. 박돈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S생명사의 통합보험으로 주계약 2천만 원의 그 실손보험 같이 준비가 되셨는데 예, 다른 특약들은 전혀 안 보이고 주계약과 실손보험만 돼 있으세요. 이거 한번 점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점검 받은 건 아닌데요. 친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증권을 보다가 갱신 특약들이라고 그러면서 갱신을 빼는 게 좋다고 해서 뺐어요. 네, 예, 잘 하셨네요.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의 니즈에 적당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실손보험에서만 그 실비보험을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생명보험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으셔요. 그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과 이 주계약을 종신보험으로는 가입을 못하고 그 정기보험으로 준비들이 많이 돼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 종신보험 조금 추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주계약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선생님한테는 시청자님한테는 딱 맞는 그런 실손보험이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으시고요. 예, 두 번째로 S생명사의 15년 갱신형 암보험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지만 보장이 보험료 대비 좀 높은 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주계약이 2,500인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 같은 경우는 주계약의 200%인 5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고액암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400%인 1억을 보장을 받으시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주계약의 80%인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은 지금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유사한 부분이 보장이 조금 약하네요. 계약이 계약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30%인 600만 원 지금 보장을 받으시고 있는데 여기서 경계성 종양이나 갑상선암은 6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데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은 15%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암과 기타 피부암, 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하시면서 8년 뒤에 갱신 한 번을 더 하셔도 보장이 괜찮은 보험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가서 완전히 해지를 하시지 말고 좀 감액을 하셔서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그 D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은 작년에 가입하셨네요. 네. 예,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운전자 담보가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맥스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전혀 손댈 게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암보험 갱신형으로 돼 있는 거 좀 보완하시고 수술비 보험만 보완을 하시면 그 전체적으로 좀 충족한 보험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셔서 제가 이 손해보험사의 그 암, 내심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플랜을 한번 예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손해보험사의 암 2,000과 뇌혈관 질환 2,000, 뇌혈관 질환 1,000, 뇌졸중 1,000, 그리고 심혈관 질환 1,000,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1,000 해서 각 2,000씩 3대 보장을 준비를 하고요. 또 수술비 플랜 106대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했는데 21대 질병에서 수술할 때마다 매번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60대 질병은 100만 원. 그 외에 질병은 30만 원씩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지금 없으셔서 질병 후유장애도 1,000만 원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한 13만 원 지금 산출이 되는데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추가로 하시면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망 보장 조금 더 보장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보장을 받고 싶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좀 남겨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유산 상속적으로 좀 남겨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사망에 대한 보험은 그 종신보험을 지금 가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종신보험의 종류가 각 회사마다 워낙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보험을 딱 추천하기가 참 난감했는데요. 좀 요즘 이슈가 되는 보험을 하나 그냥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절판이 된다고 해서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험인데 내가 낸 보험료에다가 1억을 더해서 드리는 보험인데요. 보험 이름이 기납입형 플러스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내는 와중에 도중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 2천만 원 더하기 사망보험금 1억 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5천만 원을 내고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 5천만 원 더하기 1억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인데 내가 낸 보험료가 총 8,880만 원까지 모두 납입을 하셨을 경우에도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에 이자는 물론 필요 없겠죠.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실 건데 8,880만 원에 사망보험금 1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의 2억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험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험이 다음 달 중으로 절판이 되는 보험이니까 한번 제안서 보시고 고민을 하셔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보험 좀 보완 도와드렸어요. 수술비랑 암 진단비 넓혀드렸고요. 우리 자녀분들 위해서 기납이 플러스라는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라지는데 내가 낸 돈에다가 우리 자녀분들이 1억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다음 달이면 사라지는 종신보험,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하는 보험까지 다양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